여보, 우리 아이 생겼어.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지? 레스토랑의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승진 발표 났어.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태주는 천천히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태블릿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비행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화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였습니다. 좌측에는 비행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우측에는 출장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들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샌프란시스코 비행 14시간 제주도 호텔 체크인 2024년 4월 22일 프랑크푸르트 비행 12시간 VIP 라운지 동반 출입 2024년 5월 8일 뉴욕 비행 13시간 전용기 탑승 명단 태준의 손가락이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태준은 태블릿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화면이 연희를 향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모든 줄에 두 개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리고 회장. 연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와인 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내 방송처럼 정확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와인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레스토랑의 음악만 흘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감사실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이야.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건 윤리위원회 제출본. 또 다른 종이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 부인께 전달된 증거자료 목록이야.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5달 전부터.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의심했던 그날부터.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5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오후 2시 35분 김태준은 조종석 시트에 앉았습니다.
22년 차 기장이었습니다. 이 루트는 이미 47번째였습니다. 부기장 최민호가 옆자리에서 체크리스트를 읽었습니다. 플랩 설정 완료. 확인. 태준의 손이 계기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았습니다. 관제탑, 대한항공 21편, 이륙 준비 완료. 대한항공 21편, 활주로 28L 이륙 허가.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륙 30분 후, 고도 37,000피트,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내 모드였지만 이륙 전 메시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연희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일찍 들어갈게. 저녁 뭐 먹고 싶어? 태준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난주 연희가 보여준 달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날짜에 회의 일정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기장님,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다음 웨이포인트 5분 전입니다. 확인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있었습니다. 비행 7시간 경과, 태평양 상공, 승무원이 조종석에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장님, 드실 시간이세요. 고마워요. 태준은 트레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포크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좀 피곤한가 봐.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희의 메시지를 또 읽었습니다. 회의 잘 끝났어. 그는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연희와 공유하는 가족 달력이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새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확인 필요. 첫 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마이너스 회의 일정 불일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태준은 기장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배운 게 있었습니다.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말 것.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기판을 봤습니다. 고도, 속도, 연료,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1시간 전,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관제탑, 대한항공 21편, 하강 개시합니다. 21편, 하강 허가. 고도 15,000피트로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착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착륙 10분 전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플랩 30, 플랩 30 확인. 기어 다운 확인.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승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기장님 착륙은 최고예요. 태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조종석의 모든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시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승무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장님도 수고하셨어요.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직원 전용 통로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의 기내 모드를 껐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희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비행 잘하고 있어? 착륙하면 연락해줘. 집에서 기다릴게. 태주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항공사 내부 메신저였습니다. 안전감사실 이철수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태준아, 시간 되면 라운지로 와. 할 얘기가 있어. 태준은 메시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회의 일정, 연희의 메시지, 그리고 이철수 선배의 연락. 우연일까요? 아니면 라운지 문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라운지.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비행을 마친 승무원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이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감사실 실장이었습니다. 태준보다 5년 선배였습니다. 태준이 다가가자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야. 태준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위스키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샌프란시스코 노선이지? 응, 14시간. 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철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준아. 응?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어.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철수는 잔을 돌렸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회장님 관련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출장 일정이 겹친대. 누구랑? 특정 여직원이랑.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가?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지. 그가 태준을 봤습니다. 근데 매번이야. 해외 출장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보 전략팀 쪽 아는 사람 있어?
왜? 그쪽에서 나온 얘기거든.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VIP 라운지 출입 기록 있잖아. 응. 거기 로그 보면 알 수 있어.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 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스크린샷이었습니다. VIP 라운지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4월 22일, 5월 8일, 6월 3일. 각 날짜마다 2개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봤습니다.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전용기 탑승 명단, 호텔 예약 기록.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전부 같은 패턴이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미안.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줘? 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직원. 그가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이 팀장이야. 잔이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위스키가 조금 흘렀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수가 손을 뻗어 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너도 일찍 들어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라운지에 태준 혼자 남았습니다. 위스키 잔을 받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태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희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3월 15일. 그날 자신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14시간 비행 중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4월 22일. 프랑크푸르트 비행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무엇을 했을까요? 태준은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새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확인 필요 마이너스 VIP 라운지 기록. 확인 필요 마이너스 전용기 탑승 명단. 확인 필요 마이너스 3월 15일 연희의 위치. 타이핑하는 소리만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을 테이블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만 밝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기장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배운 게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태준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깜빡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비행이 없었습니다. 휴무였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연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 피곤하구나. 푹 쉬어. 그녀는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움직였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항공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기장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행일지 데이터베이스, 승무원 스케줄 시스템. 하지만 VIP 라운지 기록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감사실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이 곧 왔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와. 오후 3시. 안전감사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태주는 철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아. 태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VIP 라운지 출입 로그, 전용기 탑승 명단, 호텔 예약 기록.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내역까지. 태주는 USB를 받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응? 열면 돌이킬 수 없어. 태주는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확인하면 알게 돼. 전부. 그래도 봐야 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태주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형. 천천히 봐. 혼자 보지 말고.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USB를 받습니다. 손 안에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연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태주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폴더가 5개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출입 기록, 전용기 탑승 명단, 호텔 예약 내역, 마일리지 적립, 종합 분석. 태주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첫 번째 폴더 위에 멈췄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날짜, 시간, 이름, 동반자. 행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태주는 검색 기능을 눌렀습니다.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서연이. 엔터를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47건.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날짜 2024년 3월 15일. 시간 오후 2시 30분. 이름 서연이. 동반자 회장. 두 번째 줄.
날짜 2024년 4월 22일. 시간 오전 11시 15분. 이름 서연이. 동반자 회장. 태주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줄이 같았습니다. 서연이. 회장. 서연이. 회장. 컴퓨터 펜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주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전용기 탑승 명단. 같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또 같은 이름. 마일리지 적립. 역시 같은 이름. 태주는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종합 분석. 파워포인트 파일이었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 VIP 동선 분석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 타임라인 차트가 있었습니다. 좌측에 김태준의 비행 일정, 우측에 서연이의 출장 일정,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겹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태준이 해외 비행 중일 때 연희는 항상 국내에 있었습니다. 회장과 함께. 세 번째 페이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CCTV 캡처.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연이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년. 결혼한 지 3년이었습니다. 22년 차 기장. 그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태주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워드 파일.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증거 정리. 첫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1. VIP 라운지 출입 기록 마이너스 47건. 두 번째 항목. 2. 전용기 동반 탑승 마이너스 12건. 세 번째 항목. 3. 호텔 동반 체크인 마이너스 8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타이핑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파일명 증거 2024만 718. 태주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날아가는 소리.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너무 밝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곧 도착할게. 태주는 대답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와.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봤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밝았습니다. 응, 힘들었어?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좀 길어졌어.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나도 배불러. 씻고 올게. 연희가 안쪽으로 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착륙할 곳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다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노선 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그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집에 돌아오면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였습니다. 제목 비행일지 대조표, 좌측 열자신의 비행 스케줄, 우측 열연희의 행적, 매일 기록했습니다. 마치 비행일지를 쓰듯이 정확하게 감정 없이. 7월 25일 태준 상하이 비행 3시간, 연희 오후 3시 VIP 라운지 출입. 7월 28일 태준 오사카 비행 2시간, 연희 저녁 8시 호텔 스위트룸 예약. 8월 3일 태준 방콕 비행 6시간, 연희 전용기 탑승.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표가 길어졌습니다. 태주는 매일 밤 이 작업을 했습니다. 연희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타이핑, 저장, 종료. 불을 껐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모르고 잤습니다. 8월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공항 주차장이었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철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그를 봤습니다. 진짜?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하고 있어. 뭘? 전부. 태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2달치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5달까지 기록할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왜 5달?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패턴을 증명하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5달은 우연이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9월이 왔습니다. 태준의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진도 추가했습니다. CCTV 캡처, 주차장 영상, 라운지 출입문. 모두 철수가 조용히 건네준 것들이었습니다. 태준은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2024만 905 증거, 2024만 912 증거, 2024만 919 증거. 파일이 쌓였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그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비행이 좀 많아서 푹 쉬어야 해. 연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태준은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응, 알아. 그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나도.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습니다. 태준은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태준은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법적 증거 정리.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1. VIP 시설 사적 이용. 2. 회사 자산 유용. 3. 이해상충. 4. 윤리 규정 위반. 각 항목마다 증거를 연결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사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태준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조용한 상담실.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태준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태준을 봤습니다. 승산이 높습니다. 얼마나? 거의 확실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12월. 알겠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 회사 감사실 제출용 보고서, 윤리위원회 제출용 문서, 이사회 보고용 자료,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달랐습니다. 각 부서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태준은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종이가 쌓였습니다. 하나씩 파일에 넣었습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감사실 제출용, 윤리위원회 제출용, 이사회 보고용,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11월 27일, 태준은 마지막 기록을 입력했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27일. 태준 런던 비행 12시간. 연희 VIP 라운지 출입. 전용기 탑승.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5달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없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 개수를 세었습니다. 총 147개, 사진 89장, 문서 58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태준은 새 메모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12월 3일 마이너스 레스토랑 예약. 12월 5일 마이너스 감사실 제출. 12월 5일 마이너스 윤리위원회 제출. 12월 5일 마이너스 이사회 보고. 12월 5일 마이너스 회장 배우자 통보. 12월 6일 마이너스 이혼 소송 접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연희를 처음 만났던 날로.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앞으로만.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연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뭐 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비행일지 정리.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희가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왜? 저녁 같이 먹자. 우리 둘이.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어디가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연희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럼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좋아. 예약할게. 12월 3일 저녁 7시?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연희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2월 3일. 이틀 남았습니다. 착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3일. 저녁 7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강남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랐습니다. 손님 한 분 더 오시나요? 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태준은 가방을 봤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태블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 태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난기류를 만났을 때처럼 침착하게. 7시 10분.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넘겼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 늦었어? 아니, 괜찮아.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연희의 코트를 받아 옆 의자에 걸었습니다. 연희가 앉았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나오니까 좋네.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웨이터가 왔습니다.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연희가 메뉴를 봤습니다. 까르보나라 할게요. 저는 리조또로 할게요. 음료는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와인 한 병 주세요. 레드로.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연희가 태준을 봤습니다. 요즘 많이 바빴지? 응, 좀. 다음 주에는 비행 없어? 한 번 있어. 도쿄. 짧은 거네. 응. 와인이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따랐습니다. 연희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태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가 와인을 마셨습니다. 맛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뭔데? 승진 발표 났어. 태주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응.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연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령이래.
축하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고마워. 연희가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항상 응원해줘서.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까르보나라와 리조또. 김이 올라왔습니다. 맛있겠다. 연희가 포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다음 주 계획,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모임,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연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적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접시가 비었습니다. 웨이터가 치웠습니다. 디저트 드시겠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티라미수 먹을까? 나는 괜찮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티라미수 하나랑 커피 2잔 주세요.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연희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부장님이 축하 메시지 보냈어. 태준은 그녀를 봤습니다. 연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태블릿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야? 태준은 화면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비행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태준은 태블릿을 연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화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였습니다. 비행일지 대조표, 좌측에는 비행 스케줄, 우측에는 출장 기록, 날짜들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샌프란시스코 비행 14시간, 제주도 호텔 체크인, 4월 22일, 프랑크푸르트 비행 12시간, VIP 라운지 동반 출입, 5월 8일, 뉴욕 비행 13시간, 전용기 탑승 명단.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태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천천히. 더 많은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달. 147개의 기록. 모든 줄에 2개의 이름. 서연이. 회장. 서연이. 회장. 계속 반복. 연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태준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VIP 라운지 CCTV.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 호텔 주차장. 같은 차에서 내리는 모습. 공항 게이트.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연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법적 증거 정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VIP 시설 사적 이용, 회사 자산 유용, 이해상충, 윤리 규정 위반. 각 항목마다 증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5달 전, 그가 그녀를 봤습니다. 7월 18일부터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있어. 모든 증거가.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 3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건 감사실 제출용.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윤리위원회 제출용. 두 번째 봉투. 그리고 이건 세 번째 봉투. 회장 부인께 전달될 자료야. 연희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제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러지 마.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내일 아침 제출돼. 그가 말했습니다. 동시에 연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계산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태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태블릿과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연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도.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태주는 잠시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륙은 끝났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륙할 시간이야. 그는 돌아섰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주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5초, 10초, 눈을 떴습니다.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로 나갔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태주는 레스토랑을 나온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명료했습니다. 마치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그는 다음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복도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거 하나하나를 재검토했습니다.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윙.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137페이지가 모두 출력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태주는 그 종이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클리어 파일에 넣고 목차를 붙이고 바인더로 묶었습니다. 세부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다음 날 아침 9시 항공사 본사 12층 감사실. 태준이 준비한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첫 장에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직원 윤리규정 위반 사안 보고서. 이철수 실장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철수 실장님, 제가 드린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확인했네. 모든 증거가 명확하더군. 태준, 자네 정말 이걸 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서류를 쓸어내렸습니다.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규정 위반 사안입니다. 임원의 직권 남용, 내부 규정 위반, 그리고 회사 이미지 실추 행위입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알겠네. 절차를 밟겠네. 하지만 태준, 자네도 알겠지만 이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야. 압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14층 윤리위원회 16층 이사회 사무국 세 곳에 동시에 같은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보고였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일지 사본, 출장 기록, 호텔 예약 내역, VIP 라운지 출입 기록, 전용기 탑승 명단 마일리지 적립 내역.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기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1시 또 다른 등기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수신인은 회장 배우자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증거, 같은 137페이지.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걸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12층 회의실 안은 달랐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긴급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경비가 문 앞에 섰습니다. 회의 중 팻말이 걸렸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회의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들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똑똑똑. 한 임원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옆에 선 다른 임원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결제 라인이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인사팀에서 발령 통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회사 전체 공지가 떴습니다. 직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긴급 인사 발령, 회장 직위 해제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경영 일선 배제, 홍보전략팀 팀장 서연희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즉시 효력 발생.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서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회장이. 진짜였대. 증거가 엄청. 홍보팀 팀장이라는 사람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주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비행일지를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파란 잉크가 종이 위를 흘렀습니다. 날짜, 비행 편명, 출발지, 도착지, 비행 시간, 기상 상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모든 절차 완료. 착륙 성공. 그는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일지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활주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2025년 1월 중순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태주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 검은색 넥타이, 구두는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태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태주는 마치 조종석으로 걸어 들어가듯 침착하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몇 가닥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법정 뒤쪽에 방청객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옷이 스치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복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명확하고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 사건 번호 2024드 단일만 2345.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부. 원고는 5개월간 수집한 137건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은 명백합니다. 비행일지와 출장 기록의 교차 분석 결과 원고가 장거리 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날짜와 피고가 제3자와 동행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특히 원고가 12시간 이상 조종석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때마다 피고는 예외 없이 제3자와 함께 호텔 라운지 전용기에 동행했습니다. 이는 총 17회에 걸쳐 발생했으며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배신 행위였습니다. 원고는 22년간 한 번도 사고 없이 비행을 수행해 온 모범적인 기장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연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재판부, 피고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인 신문 기록, 증빙 서류,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법정에 크게 울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원고 김태준과 피고 서연이는 이혼한다. 첫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무겁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지정한다. 연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지급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 이 시간으로 제한하며 원고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면접교섭 장소는 원고가 지정한 곳으로 한다. 판결문 읽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법정이 끝났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까의 소라는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밝았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착륙 완료. 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주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공항 주변 가로수에도 분홍빛 꽃잎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은 이제 교관 기장이었습니다. 후배 부기장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자, 오늘은 시뮬레이터에서 엔진 화재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교육실 안. 젊은 부기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조종간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장님, 준비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좋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연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배우러 온 거니까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가 가동되었습니다. 윙.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각종 계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기장이 체크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유압 정상, 연료량 정상. 그리고 갑자기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빨간 불이 계기판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엔진 2번 화재 발생, 온도 상승. 부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계기판 위를 헤맸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기장님, 어떻게 해야? 그의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깊게 숨 쉬세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따라가세요. 첫 번째 순서는 무엇입니까? 부기장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엔진 차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실행하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부기장의 손이 레버를 향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딸깍. 엔진이 꺼졌습니다.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순서는 소화기 작동입니다. 정확합니다. 계속하세요. 부기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화기가 작동했습니다. 경고음이 바뀌었습니다. 화재 진압 중, 온도 하강 중.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부기장은 하나씩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의 떨림은 사라지고 움직임이 정확해졌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계기판 위를 손이 움직였습니다. 화재 진압 완료. 시스템 체크 중.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모든 경고음이 꺼졌습니다. 부기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후. 기장님, 정말 긴장됐습니다. 태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절차를 따르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기장이 물었습니다. 기장님은 실제 비행에서도 항상 이렇게 침착하신가요? 정말 한 번도 당황하신 적이 없으세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황할 때도 있었죠. 사람인데요. 하지만 훈련이 몸에 배면 당황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준비되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장님도 그런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으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비행 중에도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녁 6시 교육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태주는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